조졌어.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아우 진짜 왜 그러냐고. 뭔 유하야. 아무튼 모시갱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캐릭터를 어디다 둬야 될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다 둬도 되겠지? 이 그릇은 무한한 빙수의 가능성을 담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먹는 달달한 과일 빙수가 될 수도 있다. 비싸고 호화로운 티를 팍팍 내는 블루베리 빙수가 될 수도 있었다. 무슨 소리야? 망고 빙수가 그렇게 아차차. 느끼하지만 왠지 출세한 느낌이 나는 치즈 빙수가 될 수도 있고, 지적이고 차가운 도시 남자의 분위기를 내는 커피 빙수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삼촌포로 빠져서 잘은 모르겠지만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어 보이는 흑임자 빙수의 길도 있다. 이게 18년도 게임이니까 벌써 6년 전이네요. 오래됐다 이것도. 토속적인 분위기의 전주 비빔빙수? 그 비빔빙수가 맞는 거야?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튼 수많은 빙수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말부터 스포하자면 나는 그냥 팥빙수가 되었다. 이것이 10대 후반. 얼음을 갈아 넣을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내 모습이 남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과일 빙수든 블루베리 빙수든 일단 얼음을 깔 때까진 똑같다. 내 주위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었다. 그땐 몰랐지. 난 그냥 팥빙수가 되고 내 곁에 있던 녀석들은 내가 아까 줄줄 읊었던 그런 화려한 빙수가 될지. 물론 그 와중에 떡잎부터 다른 애들이 있다. 초콜릿 빙수나 녹차 빙수 같은 애들인데 얼음 갈아 넣을 때부터 색이 다른 녀석들이다. 그런 애들 있지 않은가. 대회 나가서 상 타는 게 인생의 취미인 애들, 시작부터 인생의 결이 다른 애들. 그런 빙수는 유니크하니까 일단 넘어가자. 적어도 팥빙수가 전주 비빔빙수보다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이때만 해도 꿈이 있었다. 나는 정말 멋진 빙수가 될 거야. 다시 말하는데 비유법이다. 이웃이 10대 중반. 좀 더 디테일을 붙이자면 저녁 직후. 정신 차려고 보니 난 팥빙수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갓 전혀간 팥빙수. 프레시한 느낌은 전혀 없고 낡고 전형적인 맛 그 자체인 아재 빙수. 믿기진 않았지만 25살을 넘기자마자 급격하게 아저씨화 되기 시작했다. 그런 슬픈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야.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노안이 일찍 찾아오는 것도 같고. 그러나 난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팥빙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포기하지 않아. 난 색다른 빙수가 될 거야. 그러나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빙수 위에 토핑 정도뿐이라는 걸. 야, 인절미계다. 이것이 20대 후반.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진 않았다. 노력해서 빙수 위에 토핑을 이것저것 끼얹긴 했는데 뭔가 딱 정확한 방향을 잡고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정체성이 애매해졌다고 해야 하나. 인생이 깔끔하게 딱딱 풀리지 않고 이거 하다 안 되면 없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없고 애매하게 경험은 남아서 토핑은 쌓여가고.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잡빙수가 되었다. 잡빙수라니. 내가 말하면서도 슬프다. 저렇게 정석적인 빙수가 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적어도 불닭소스를 끼얹진 않았으니. 와우, 그건 나름대로 임팩트는 있겠는걸?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빙수의 꿈 끝나지 않았어. 난 멋진 빙수가 될 거야. 성공한 빙수. 계속 말하다 보니까 영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치 성공한 빙삐가 된 빙신이니까 성공한 빙삐 같은 느낌이야. 혹은 성공한 백수, 성공한 팥수. 팥수가 뭐야? 그렇게 방황하던 참에 내 앞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른 빙수가 내 눈앞에 나타난 셈입니다. 나는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잡빙수였는데 내 앞에 쫙 차려입은 커피 빙수가 나타나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같은 빙수끼리 한번 콜라보레이션 하지 않을래? 너무 비유가 산으로 왔네. 정장을 차려입은 친구는 내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자기가 옷에 대해 잘 아는데 외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팔 거라고. 아무튼 그 친구는 옷을 잘 차려입어서 후줄근하게 차려입은 헌빙수인 내가 봐도 뭔가 제대로 일할 것 같은 커피빙수라 왠지 신뢰감이 생겼다. 그래서 잡빙수와 커피빙수와 기적의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뻔하지. 친구가 사업을 했는데요 라고 몸만 떼면 모두가 이미 결말을 스포일러 당한 기분이 들지 않은가? 그래서 결과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모자이크 하지마. 모자이크 하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서 모자이크가 조금 개 에바임.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일반 빙수인데 모자이크 하니까 이상하잖아. 친구가 사업에 실패한 후 친구가 만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차 설화 씨의 현재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혹시 제 소리가 제가 좀 줄였거든요 지금? 혹시 들을 때 소리가 괜찮나요? 좀 그대로 키울까요? 어쩔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대기업이 리소스 없는 것처럼 같은 그림에 모자이크 쉬운 걸로 대체하지 마라. 토핑을 무리해서 끼얹으려다가 젠가처럼 무너져버린 것이다. 잠깐만. 내가 듣기가 안 들린다. 조금 키울게요. 이게 너무 여기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 난 생각하면서 만들다 망했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아, 너무 중간에 생략하고 건너뛰었네. 깜빡했다. 커피 빙수와 잡빙수의 비극적인 콜라보레이션 뒤에 약간의 에필로그가 있었다. 에필로그라고 하니까 거창한 느낌이니 단어를 바꿔서 간단한 쿠키 빙수라고 하자. 왜 그 영화 끝나면 나오는 그거 있잖아, 쿠키. 잠적한 친구를 찾아 전국 팔도를 찾아 헤맨 결과 친구는 못 찾았지만 그 대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냈다. 친구는 해외로 튄 느낌이라 빚을 받아내긴 글렀다고 생각해 친구의 부모님에게 나는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말해주었다. 설아씨 남자였구나. 설아 여자야? 몰라. 남잔지 여잔지. 주인공은 그건지 모르겠어. 보통 여기 나오면 다 나무위키가 남자래요. 맞잖아 이씨. 친구의 부모님에게 나는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말해주었다.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게 빚을 안겨주고 튀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내가 악당 사채업자가 된 기분이었다. 남자 이름이라고 하기엔 조금 묘하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구하기 힘든데 그나마 친구 아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 아닐까?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몰락빙수에도 한 줄기 희망은 보이는 듯했다. 내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 되겠니? 분식집이요? 그래서 작은 분식집 하나를 얻었다. 정확히는 돈을 갚을 때까지 빌려주었다. 근데 막상 바꿔놓으니 부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옛날에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니 귀신이 나온다느니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건물이라 건물도 팔리지 않고 세를 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왠지 받아놓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라도 받은 게 어디야.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분식집 사장님으로 개업한 것이다. 간판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싶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냥 시작했다. 분식집 이름은 기적의 분식집이었고 원래는 떡볶이랑 튀김을 팔다가 여름 계절이라 팥빙수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아 빙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빙수를 만들어봤는데 지금 보는 딱 이 모양이군. 하하하. 실패한 빙수로 치웠다. 가게로 돌아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오늘도 한적하구나. 가게를 인수받을 때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듣긴 했지만 그게 손님이 거의 안 온다는 말일 줄 몰랐지.
오늘도 할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다시 손님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닌가? 현실적으로 보면 손님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가? 생각해보니 비교하기가 애매하군. 부동산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이 분식집에는 뭔가 씌인 게 있다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돈다고. 초자연 현상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찝찝하다. 괜히 마음에 걸리고 혹시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는 것도 이 집에 씌인 무언가 때문인 게 아닐까. 그래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잠을 잤는데 가희가 눌리곤 하진 않았으니까.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다. 우리 집 다락방에 그것이 출현하기 전까지.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행동에 따라 호감도 레시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몇몇 액션은 돈이 필요합니다. 힘들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힘들다. 이게 자영업자의 고통인가? 일은 별로 안 하는데 하루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온다. 손님이 많아서 쉴 틈이 없으면 오히려 기운이 넘칠까?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나는 다락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던 커튼을 확 걷었다. 난다떼. 커튼을 걷자 그 뒤에 가려져 있던 포탈이 다시 나타났다. 저게 요즘 나를 고민에 빠뜨린 원흉이다. 한 달 전 우리 집 다락방에 생긴 정체불명의 포탈. 분명 환각은 아닌데. 한 달째 아무 미동도 없이 저 자리에 있다. 저게 뭔지는 알고 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포탈이다. 서로 다른 두 장소로 연결하는 마법의 몸 같은 거. 문제는 여기선 포탈 너머의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걸 참아! 포탈의 내부는 그저 소용돌이를 치는 모습이랑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10년만 젊었어도 아마 망설임 없이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 봤을걸?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순 없잖아. 들어갔다가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포탈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막상 다락방에 마법의 포탈이 생겼는데 한 달째 가만히 놔두고만 있었다. 친구들이 들으면 분명 비웃겠지? 그럼 포탈이 생겼으면 일단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판타지 세계로 이어지는 게 상식 아니야? 이세카이 가는 거 아니야? 막상 현실로 닥치니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포탈을 넘어가자니 갑자기 원시시대가 나오고 아래로 뚝 떨어지는데 공룡이 입이라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그럼 뒤지는 거 아니냐고! 인생에 더 미련 없는 사람이란 망설임 없이 넘어갔겠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겁이 많단 말이지. 이 포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안전한지, 돌아올 수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 애초에 이게 안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잘못돼서 폭발이라도 일어나면 분식집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가장 마지막으로 애를 써본 건 휴대폰에 긴 족자봉을 달아서 포탈 속에 넣어본 거다. 휴대폰을 포탈 속에 집어넣으면 사진을 찍으면 포탈 너머의 광경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사진을 찍은 건 새까만 화면뿐이었다.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이 캄캄해서 어두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도 멍하니 이 포탈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차라리 저 포탈에서 누군가 튀어나와서 이 포탈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주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러다 괴물이라도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유 진짜 뭐야. 사람이 나타났어요. 포탈 속에서 낯선 여자가 튀어나왔다. 한 달 동안 안 나오다가? 그 여자는 포탈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나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내 품을 향해 부딪히기 전에 잽싸게 피했다! 예헤이! 남주의 저 멍청한 놈.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안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젠장. 아이씨 놀래라. 귀에 때려 박지 말아주세요 소리. 어이 놀래라. 부딪히는 줄 알았네. 자칫 방심했으면 낯선 여자에 깔릴 뻔했어. 피해서 다행이야. 야이! 아휴. 왜지? 기분 탓인가? 어디선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귀가 안지럽네. 나다 이놈아. 저기 괜찮으세요? 낯선 여자가 움츠러든 모습으로 날 바라본다. 근데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다. 추운 지방에서 방금 막 건너온 느낌인데?
그렇다는 건 이 포탄 러시아나 시베리아 같은 곳이랑 연결된 건가? 포탈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가씨. 그녀가 날 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녀가 날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여기가 몇 년도냐고요? 아니에요. 혹시 시간여행자인가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먼저 왔어갔다. 그냥 얌전히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연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침을 꽁꺽 삼키고 그녀의 말을 경청한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 지금 그녀가 꺼내는 첫 마디는 내가 두고두고 기억할 첫 인사가 될 거다. 그 극적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Guises?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Do you speak Korean? Good? Do you speak English? Anglicus? 외국인이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인이다. 그 뒤로 몇 번은 말을 섞으려고 했었지만 자꾸 돌아오는 말은 모시기 꾸로 하는 말뿐이었다. 저쪽도 말이 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입을 그냥 닫아버렸다. 오, 망했는걸? 왜 계속 꾹꾹거리냐고? 오? 어? 큐? Q? 다시 날 째려본다. 왜 뭐 꾹꾹거리길래 나도 그냥 따라 해본 건데. 꼬르르 소리가 났다. 혹시 배고프세요? 답은 안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부끄러운 모양이다. 뀨뀨꺄꺄.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손으로 밥 먹는 흉내를 냈다. 몸짓은 적당하게 통한 건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뭘 만들지? 벌써 영업을 끝내고 기계를 다 정리해버려서 빨리 만들 만한 게 없다. 여기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빙수로 만들면 되겠네. 나는 빙수 기계를 꺼냈다. 거기에 가거름을 집어넣었다. 늘 만들던 팥빙수다. 근데 그녀는 내가 만든 거 보더니 인상이 팍 찌그러졌다. Glaces? 글라체스? Glaces. 뭐지, 얼음 싫어하나? 저희가 살던 지방에선 빙수 같은 게 없는 건가? 그러지 말고 일단 먹어보세요. 독 안 탔으니까. 말해도 소용없지. 어차피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먹잖아.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깜짝 놀랜다. 뭘 보고 놀란 거지? 나는 그녀가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봤다. 그냥 텅 빈 분식집밖에 안 보이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란 건가? 하하하하, 그게 진짜라면 너무 슬픈 이유야. 그녀가 허공을 막 휘젓는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뭐가 떠있는 것처럼 손찌가 난다. 분식집에 왜 라면이나 김밥 말고 팥빙수를 팔고 있을까요? 뭐 여름 시즌이라고 오식갱이 그런다잖아. 마치 태블릿이라도 넘기는 느낌인데 혹시 혀것이라도 보이나? 설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집에 씌인 귀신? 얼음? Glaces. 얼음? 지금 혹시 얼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음? 얼음? 네, 얼음. 얼음. Glaces. 얼음. 그녀가 인상을 쓰면서 나와 허공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요란하게 손짓을 한다. 뭘 손짓으로 계속 넘기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짓으로 보니까 마치 그녀의 눈앞에 뭐라도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혼자 뭐 VR 머신 쓰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구경하면 이런 느낌인가? 뭔진 몰라도 갑자기 내가 하는 말을 조금이나마 알아듣는 느낌이다. 다시 시도해볼까? 난 팥빙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빙수. 빙수? 빙수. Silicare para glaces? 빙수? 예, 빙수요, 빙수. 팥빙수. 빙수? 팥빙수? 그러니까 팥빙수는 팥이 들어간 빙수인데 팥이 뭐냐면 팥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뭔 말하는 거지? 빨간 콩이에요. 문장으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 단어로 말해야겠다. 빨간 콩. 로브스 바바? 빨간 콩? 팥 씹는데 팥나고 팥은 팥이다. 예, 빨간 콩.
그래서 빨간 콩과 빙수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짜잔 팥빙수가 된 거랍니다. Lupus Baba. Aceite carne de glaciers. 그거 우리말로 해주세요. 빨간 콩 빙수. 와, 이제 말 통하네요. 역시 한국어 잘하시는 거죠? 그녀가 다시 허공을 바라본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기에 보이지 않는 번역기라고 떠있는 모양이다. 제 이름은 차설화입니다. 번역기가 문장 번역을 잘 못하는 모양이야. 이름 Nomine. 차설화. Di Storia. 또띠아가 아니고 차설화입니다. 설화라고 불러주세요. Sora. 설화. 설화. 그러면 그쪽 이름은 제가 그쪽을 뭐라고 부르면 되죠? 또 이러네. 단어로 말하자, 단어로. 당신 이름. Regina Salis. 그럼 레지나 씨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름이 레지나? 레지나 여왕. Regina Salis. 소금 여왕. 여왕님이었구나. 제가 몰라 뵙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 포탈 넘어갔었지. 그럼 소금 여왕님이라고 부를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소금 여왕이라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여왕인데? 지구 반대편에 소금 나라라도 있는 건가? 네. 그러면 기적의 분식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금 여왕님. 어라, 왜요? 이 캐릭터 성우님이 372 성우에 헉?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소금 여왕을 대접하기 위해 팥빙수를 연구하자. 이 요리 연구하면 요리 실력이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왕님은 팥빙수를 한 숟갈 펀 다음 그 음식을 굴욕적인 표정으로 입가에 가져갔다.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으려다가 결국 역시 먹지 못하고 던져버렸다. 누가 보면 뭐 진짜 인상한 음식이라 갖다 준 줄 알겠네.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내가 그녀에게 갖다 준 팥빙수에서 한 숟가락을 떴다. 얼음. 나보고 계속 얼음이라고 외치면서 화낸다.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얼음 먹이려 해서 화냈다 이거죠 지금? 방금 뜬 팥빙수 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그녀 방심 하나 틀었다. 그대로 숟가락 입에 넣었다. 해! 먹었다! 맛이 없나? 여왕님은 방심하던 차에 빙수가 입속에 들어가자 혼란에 빠졌다. 내 눈알이 계속 눈알이 좌우로 왔다 갔다 돌아가다가 딱 하고 멈췄다. 그래, 뭔 반응이 알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 얼음에서 이런 맛이 나지? 딱 그거네. 아마 나도 외국에서 가서 이상한 요리 먹으면 비슷한 반응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회개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여왕님의 반응이 딱 그렇다. 눈은 당황하면서도 계속 얼음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녹여본다. 맛있잖아, 그치? 여왕님이 팥빙수를 한번 보더니 나를 딱 바라본다. 팥빙수를 가리키며 말한다. 얼음? 그거 얼음 맞아. 얼음. 기이한 것을 보는 표정으로 빙수에서 다시 한 숟가락을 더 뜬다. 이번에는 직접 팥빙수를 한 입 먹는다. 좋아, 성공했어! Direttamente. 저건 분명 맛있어라고 말하는 게 분명해. 아니면 내가 쪽팔린데? 다시 한 숟갈. 이번에는 조금 표정이 밝아졌다. 독이 든 팥빙수 아니란 걸 인정받아서 기쁘네요. 여왕님이 에어 번역기를 쓱 보더니 나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맛있어. 와, 감동한 표정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짠해졌다. 소금 여왕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팥빙수를 떠먹기 시작했다. 단아한 손짓으로 기품 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함이 느껴졌다. 아이들 먹는 거 볼 때 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참 이상하네.
빙수를 다 먹고 나서 나는 다시 제대로 소금여왕님의 자기소개를 들었다. 자기소개하기 전에 구석에 가서 막 혼자 중얼거렸는데 나한테 말하기 전에 에어 번역기를 미리 테스트라도 한 모양이다. 근데 정말로 존재하는 건가? 보이지도 않는 에어 번역기. 음식 대접 고맙다. 뭘요? 팥빙수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식자재는 안 쓰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이지. 얼음. 소금여왕은 한참 뜸을 들이다 이야기를 꺼냈다. 고민을 하나 싶었는데 계속 보니 번역기를 보고 말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도 이다 번역기로 보고 이해한 다음 자기가 한 말도 번역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근데 방금 뭐 얼음이라 했지? 얼음이 왜요? 왜 얼음 먹지? 왜라고 해도 원래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왕님께서 살던 나라엔 빙수가 없었나 보죠? 얼음 벽을 만들 때 쓴다. 먹는 것 아니다. 저쪽 세상에선 벽돌 같은 건가? 그럼 내가 소금여왕님한테 벽돌을 먹인 거네. 그렇게 생각하니 문화 충격일 수도 있겠다. 세집님 어서오세요. 얼음을 벽돌로 쓰는 나라면 북극 같은 곳인가? 복장도 그렇고 추운 지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여기서는 얼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콘크리트 맛있다 했더니 아니시. 여기서 얼음은 벽돌이 아니라 식자재니까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너의 말 조금씩 들린다. 그럼 아까는 제 말이 안 들렸어요? 설마 청각이 좀 안 좋은 건가? 그런 뜻 아니다. 너의 말이 서서히 이해된다. 아? 여기에 안 보이나? 소금여왕은 허공을 가리켰다. 이렇게 쓰여 있다. 한국어 레벨 2. 혹시 처음에 레벨 1이었어요? 방금 2레벨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한국어 능력이 좋아졌다는 뜻 아닐까요? 그대 이것이 보이나? 아니요, 제 눈은 안 보이는데요. 아직 논란스러운 모양이다. 소금여왕은 보이지 않는 상태의 창과 나를 번갈아 본다. 한국어 레벨 1하니 마침 게임 같네? RPG의 능력치 창이라도 떠있는 건가? 왠지 저 한숨은 고민해봤자 별 수 없지란 느낌이네. 귀공은 누군가? 한국어 레벨이 오른 덕인지 여왕님의 말투가 점점 여왕님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이름이라면 아까 말하긴 했는데 역시 여기선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지? CEO입니다. CEO? 이 분식집의 주인입니다. 귀공은 요리사? 뭐 요리사라면 요리사죠. 그렇군. 해괴한 요리 고맙다. 그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네. 여왕님은 다시 허공을 바라본다. 그런데 귀공은 이게 안 보이나? 에어 번역기인지 상태창인지 몰라도 제 눈엔 안 보입니다, 여왕님. 그렇다면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보이지 않으니 왜 생겼는지도 알 수 없죠. 이해했다. 귀공의 주인은 어디 있나? 에? 귀공의 주인. 뭐라고요? 소금여왕은 획하고 에어번역기를 째려본다. 아무래도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나 오해하는 것 같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제대로 들었는데 내 주인이 어딨냐고? 제 주인 같은 건 없는데요. 사망했나? 아니, 그러니까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건가? 다른 문화권 사람이라면 혹시 귀족이나 왕을 찾는 건가요? 비슷하다. 성주는 어디 있나? 나를 성주에게 인도하라. 그게 성주 이전에 성 비슷한 것도 없는데요. 이 사람 밖으로 나가면 정말 기겁하는 거 아니야? 성주를 찾는다니 그야말로 판타지 세상에서 온 사람 같네. 진짜 그쪽이 어떡하지? 아무튼 이 집에선 제가 주인입니다. 저밖에 없으니까 저보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도 없고 평민도 없고 귀족 같은 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물론 금수저는 있지만 꿈? 꿈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나 충격이냐? 바로 현실 부정을 하게? 소금 여왕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활짝 열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았다. 아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소금 여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에 충격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다시 문을 닫았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는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작았고 한국어가 아니었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약간은 울먹거리듯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밖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충격받은 부분은 이 외국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온도였을지도. 이 여왕님은 대체 어떤 세계에서 건너온 걸까? 배웅합시다. 빙수를 먹은 뒤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왕님은 포탈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다. 여왕님은 저기에서 넘어오셨지? 소금 여왕이라고 했으니 저 너머에 소금 나라라도 있는 걸까?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응? 돌아가시려던 거 아니에요? 즐겁게 다른 세계 빙수를 맛보았으니까 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뭐 그런 거. 여왕은 돌아가지 않는다. 에? 여왕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번역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다. 처음엔 여왕님이 내가 한 말을 일일이 에어 번역창을 확인하고 답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여왕님은 내가 한 말을 바로 알아들은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분명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신기하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하다고 말한 건가? 내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게 그런 뜻이었고 무슨 번역 마법이라도 걸려있는 건지 여왕님은 서서히 번역창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으면 번역창을 확인하긴 하지만 근데 방금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왜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왕은 질문받는 사람이 아니다. 아 예. 원래 높으신 분이었다 이거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본인의 3인칭으로 가리키네? 저것도 번역기가 이상하게 작동한 건가? 근데 왜 계속 본인을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나는이라고 하면 되지. 혹시 그 번역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왕은 그런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런 호칭은 평민이나 쓰는 것이다. 아 예. 아니면 역시 여왕이란 단어가 어색한가? 대체어로 짐이나 과인이란 단어를 추천해주긴 하는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인가? 그 단어는 굉장히 사극적인 분위기가 되네요. 그냥 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나? 예, 여기서는 높으신 분들도 나나 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민이, 과인이니 하는 표현은 한 몇백 년 전에 썼던 거고요. 여왕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뭐 여왕님도 저 세계에서나 이제 여왕님이었지. 여기선 여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왕님의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선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갑자기 여왕님이 싸늘한 눈으로 날 노려보았다. 뚜렷한 적대감에 내가 더 당황했다. 내가 혹시 말 실수했나? 아니면 잘못 번역이라도 된 건가? 귀공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에? 아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방금 그 말이 스위치 눌렸나 보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꽉 막힌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운다! 화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인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 됐다! 화를 내려던 게 아니었나? 그런가? 귀공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내게 왕의 자질이 없다고
생전 처음 만난 귀공이 그렇게 말한단 말인가? 아니 그게 갑자기 풀이 확 죽어버리니까 내가 더 미안해진다. 어쨌든 돌아가지 않기로 하신 거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모른다.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고 선언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지금까지는 여왕이 이렇게 말하면 가신들이 의견을 말해주었다. 그러면 여왕은 그 이야기를 모두 경청한 후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여기선 여왕에게 의견을 말해줄 가신이 아무도 없구나.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왕은 말하고 싶지 않다. 예. 자존심 엄청 센 사람이구나. 이 반응 보니까 쫓겨나기라도 한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건 알겠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만 돌아가야겠다. 여왕이 이곳에 오래 머물러봤자 좋은 일이 없겠구나. 그대에게도 많은 폐를 끼쳤다. 여왕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 에. 여왕님은 포탈 쪽으로 걸어갔다. 이 포탈은 그대가 열었는가? 아니요, 저도 그 포탈이 왜 생겼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포탈은 내 침실의 옷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진짜요? 그러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내 침실로 무단 침입하면 경비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예. 뭐 그래도 그대가 만든 이상한 얼음 요리는 꽤 맛있었다. 그것만은 칭찬해주마. 혹시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인공 다음에 또 콩깍지님 방문해도 어서오세요. 되나? 그거야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자주 오실 거면 약속을 잡고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은가? 일요일? 뭐 일요일이면 적당하네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쯤에 다시 찾아오마. 그때도 얼음 요리를 준비해주면 좋겠구나. 근데 여왕님, 아까보다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혹시 방금 한국어 레벨이 3으로 올랐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럼 여왕은 이만 가보겠다.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소금 여왕님은 그렇게 말하고 포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오히려 현실감이 안 느껴졌다. 정말로 사라진 게 맞는지 내가 따라서 들어가 볼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근데 조금 전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금 여왕이라 특이한 사람이었어. 예쁘기도 했고 사실 그냥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런 말을 해대면 아마 진심으로 믿진 않을 것이다.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컨셉이거나 생각했겠지. 하지만 소금 여왕님은 당당히 포탈 속으로 나타나서 그녀가 마법의 왕국에서 왔다고 말을 해도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 주에 찾아온다고 했지. 지금까지 그저 작고 평범한 분식집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앞으로는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픈 누르면 가게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미안해요. 카톡 좀 보고 그거 한다고 늦게 왔네? 잠시만요. 휴대폰 배터리도 없네 덕분에. 아휴 잠깐만. 이 녀석 진짜다. 혼모노다. 그녀에게 새로 연관 빙수의 시식을 부탁했다. 시식 결과 그녀의 반응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팥빙수를 습득했다. 일주일로 여왕님이 다시 찾아왔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오후 1시쯤에 다락방에서 여왕님이 사뿐사뿐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여왕님. 진짜로 또 오셨네요. 일주일 만이구나. 빙사콩, 언제나 노고가 많다. 예, 저야 언제나 너무 많은데 방금 뭐라 하셨죠? 빙사콩? 빙사콩. 그게 누구죠? 소금 왕국으로 돌아간 뒤에 여왕은 그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대는 얼음을 깎는 장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대를 빙사콩이라고 부르기로 정했다. 설마 듣고 보니까 뭐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한데 왠지 모르게 오글거린다고 해야 하나? 부담스러운 판타지 게임성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좋은 호칭이 있지 않을까요? 빙사콩이 마음에 안 드는가? 괜찮다. 여왕은 언제나 차선책을 준비해놓지. 다른 호칭도 물론 생각해보았다. 안 돼! 그대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 되겠군. 얼음의 신이라는 뜻을 살려 서빙. 빙사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뭐 빙사콩이라고 부르겠다. 빙시옷. 그럼 빙사콩, 이제 약속한 빙수를 만들어다오. 네. 어떤 걸로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걸 먹어보고 싶군. 여왕님은 메뉴판에서 빙수 하나를 가리켰다. 빙수의 시식 시간이 끝난 후 근데 여왕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왕님이 살던 곳에선 마법의 포탈 같은 게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볼 수 있지. 왜? 그렇군요. 포탈이 존재하는 세계라. 그런 마법도 있고요. 마법도 있지. 용도 날아다니고요. 다른 대륙엔 있겠지만 아쉽게도 소금 왕국엔 용이 없다. 소금 왕국은 작은 섬이거든. 용의 둥지가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지. 그렇군요. 정말 판타지 세계에서 오셨구나. 그럼 여왕님은 이 포탈이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니, 이런 곳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기껏해야 다른 대륙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이 영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럼 잘 모르고 포탈 속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지.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말이지. 여왕은 그러니까 피로가 많이 쌓여서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뿐이다. 바람을 쐬러 어디로 이어진지도 모르는 포탈로 들어간다고? 그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래도 너무 무모한 게 아닌지. 그때는 기분이 그랬단 말이다. 성이 너무 답답하고 가신들도 꼴 보기 싫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잠깐 망설이다가 옷장 안에 생긴 이상한 포탈로 들어가 본 거야. 그 포탈은 여왕님이 만든 게 아니었군요. 그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침실에 옷장에 생겨나 있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잘 닫아두었지. 뭐 내 침실은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왕님은 그때 쉽게 말해서 가출했던 거군요. 가출이라니. 여왕은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니 그냥 그치만 훌쩍 떠나고 싶다고 어디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가출은 아니다.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잠시 허가를 구하지 않고 성을 떠난 것뿐이야. 그게 가출... 말없이 몰래 집 나간 걸 가출이라고 합니다만. 이곳은 춥지도 않고 날 괴롭히는 가신들도 없다. 그러니 가끔 들리는 것뿐이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면 좋겠군, 빙사공. 예. 일하기 싫어서 왔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이쪽 세상도 좀 둘러보는 게 어때요? 그 제안은 꽤 매력적이라 여왕의 마음이 동하는구나. 그럼 현지 시차를 위해 마차를 준비하거라. 여긴 마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건 있네요. 자동차라고. 그래, 내가 말한 게 그거다. 비슷한 이동수단이 있겠지. 방금 당당하게 마차라고 말했으면서. 어서 그 자동식 마차인가 뭔가를 준비하거라. 네. 오, 이 마차는 신기하게 생겼구나. 잠깐만요. 이게 또 이런다. 이래야 되나? 아닌데? 이거 어디가 문제지? 잠시만요. 어디에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잠시만요. 깜짝 놀랐네. 한두 번이 아니라서 지금 상태창이다 이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아닌데? 이거고 산납인가? 아닌데? 일단 다 꺼놔봐야겠다. 잠시만요. 나도 얘가 어디서 나온 앤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보이나? 여긴 안 보인다. 그럼 여긴 아닌가? 잠깐만. 됐다. 분식집 앞에 주차해둔 승용차에 서금 여왕인가 단둘이서 탔다. 딱히 의식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상 단둘이서 차를 타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드네. 분명 데이트 드라이빙은 아니고 단순히 여왕님의 현지 시차를 도와주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왠지 분위기가 묘하다. 여왕님 일단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가요, 갑자기 차가 멈추거나 할 때 대비해서 몸을 의자 쪽에 묶어두는 띠예요. 뭐? 뭐? 나를 묶어놓는다고? 아니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고요. 여왕은 비공에게 실망했다. 에? 그대는 여왕을 바보 천치로 하는가? 속일 것이 따로 있지.
내가 제 손으로 이 몸을 결박하는 수치를 그대에게 보일 것 같은가? 실망했다, 빙사공. 설마 그대 여왕을 결박시켜놓고 대체 무슨 얄궂은 짓을 꾸미려고? 그냥 강제로 안전벨트 쭉 제가 잡아당겨서 꽂았다. 내 이놈! 정말 무례하구나! 나의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막 더듬고... 소금 여왕은 안전벨트를 쭉쭉 당겨보았다. 오, 빙사공. 이거 되게 신기한 물건이구나.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난 그대가 몸을 묶어둔다고 하길래 잠시 오해를 했지. 이게 안전벨트란 것이구나. 마차가 갑자기 멈춰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끈이라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여왕님에게 어렵사리 안전벨트를 매게 한 다음 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일단 시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오, 소금 여왕님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매일매일 봐서 감흥이 없는 풍경인데 판타지 세계의 여왕님에겐 신기한 풍경인 모양이다. 빙사공. 이 영지는 정말로 평화로운 곳이구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 웃고 있는 건 아마 죄다 커플들일 겁니다, 여왕님. 뭐 끝까지 그런 말이 올라왔지만 굳이 이야기하진 않았다. 공기도 맑고 이 거리의 냄새가 아주 향기롭구나. 여기선 사람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 빙사공에게서도 좋은 향이 나는데. 그런가요? 남성용 저가 향수를 좀 쓰긴 했는데. 향수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계급이 높은 자란 뜻이지. 왜냐하면 아래 것들은 전혀 씻지 않거든. 그래서 거리엔 악취가 진동하고. 그래서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보고 그래도 귀공은 꽤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 여긴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빙사공, 이 영지를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겠나? 이 영지의 주인요? 이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청장? 이렇게 영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자라면 아주 훌륭한 영주일 거야. 영주가 사는 성은 어디에 있나?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인데요. 그 성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리로 나를 안내해주지 않겠나? 예,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구청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 소금 여왕님은 창밖으로 구청을 바라보았다. 저게 이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성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소박하고.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니냐? 거리에 있던 건물들이 더 화려했던 것 같은데 영주의 성이라면 필시 더 화려하고 웅장해야 할 텐데 저건 그냥 좀 커다랗기만 한 감시용 성체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영주 비슷한 사람은 저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착했는데도 마중을 나오지 않는다니. 영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예의는 좀 없는 자로구나. 그야 저희가 여기 온다고 미리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가? 난 당연히 빙사공이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저 영주님은 소금 여왕님이 진짜 여왕이란 걸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그래? 빙사공은 나를 여왕으로 바로 알아보지 않았는가? 이건 그러니까 그냥 믿은 거죠, 여왕님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빙사공의 말은 내가 여왕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여왕이라고 하니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 그런 뜻인가? 예. 그대가 똑똑한 인물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인물인지 헷갈리는구나. 그래도 저 영주님이 여왕님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그럼 다시 돌아가자꾸나. 아, 벌써 돌아가시게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가신들이 걱정할 테니까. 예.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아,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지난번과 똑같은 인사를 하면서 여왕님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붕어빵 빙수? 뜬금없네. 그녀에게 새로 연구한 빙수 시식을 부탁했다. 마이 갓! 에? 시집결과 그녀의 반응은 충격을 먹었다. 실패작을 습득했다. 모르겠고. 아, 이거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가 보지? 그렇군요. 어떻게 아까 좀 더 할까? 산책, 단팥죽? 뭐부터 볼래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십시오. 단팥죽? 그래요. 오랜만에 찾아온 소금여왕님은 또 빙수만 먹고 있다. 처음엔 요리가 입맛에 맞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요즘 들어선 너무 얼음만 먹어서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꼴이니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 넘어온 거 다른 요리도 좀 먹어보면 좋겠는데. 여왕님? 왜 그러느냐? 이제 빙수 말고 다른 것도 좀 먹어보지 않을래요? 찌릿하고 노려본다. 싫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애써 무시한다. 밥이라면 사양하겠다. 사실 지난번에 슬쩍 밥을 차려준 적이 있었는데 숟가락 몇 번 먹어보더니 대체 이걸 무슨 맛을 먹냐고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내가 거기 김치를 올려서 드셔보세요 하고 추천했더니 김치를 밥에 얹어서 냠. 매워. 그 뒤로 밥에 안 좋은 기억이 남는 건지 아니면 김치랑 밥을 한 세트로 생각한 건지 밥이라고 하면 질색을 한다. 그대가 만들어준 요리는 죄다 매운 것들 뿐이구나. 한국인이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나라에선 다들 이렇게 매운 요리만 먹는가? 매운 요리에 대한 내성이 상상 이상으로 낮아서 조금이라도 매콤하면 못 먹는다. 그래서 김치찌개, 고추장, 떡볶이 이런 건 패스. 특히 떡볶이를 먹고는 죽을 뻔했다. 그 뒤로는 단 요리만 찾아서 빙수만 계속 만들어달라는 상황이다. 계속 빙수만 드셔도 탈 납니다요. 귀공이 여왕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건 참으로 고맙다. 하지만 내 몸은 스스로 챙길 수 있으니 개의치 말아라. 그러니 어서 빙수를 만들어다오. 당뇨 걸린다고 이 가시네야. 이 사람 빙수에 꽂혔어.
그럼 빙수 말고 원래 계시던 곳에선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참고라도 해보게요. 원래 먹던 음식이라면 에어 번역창을 뚜뚜 누른다. 오늘도 고마워요. 정체불명의 안내 시스템. 빵과 감자 그리고 수프? 전형적인 유럽 느낌의 식당이군요. 그런가? 가끔 빵에 치즈를 발라 먹었지. 치즈는 외부에서 수입해오는지라 항상 먹지는 않았다. 치즈라. 그럼 매운 건 싫어하고 느끼한 건 좋아하실라나? 달고 느끼한 거? 그럼 지금은 뭘 드시고 싶으신데요? 팥빙수. 아우 마이 갓. 삶은 콩이 그렇게 달고 맛있다니.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팥은 괜찮은 건가? 하긴 팥이 맵진 않으니까. 다른 팥 요리는 어떨까? 단팥죽은 어때요? 단팥죽? 여왕님은 에어 검색창에 꾹꾹 눌렀다. 단맛이 강한 빨간 콩 수프? 오,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저 검색창 위키라도 뜨는 건 아닐까? 빨간 콩 스프예요. 빨간 콩 수프라면 괜찮을지도. 그래도 지난번에 그 김치 수프처럼 나오는 건 아니겠지? 김치찌개? 김치찌개 말이죠. 그거랑 완전 다르니까 안심하세요. 짜잔. 짠, 단팥죽이 나왔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빙사콩. 그게 마치 지옥에서 방금 올라온 듯한 인상의 수프구나. 야! 이건 정말로 먹어도 되는 건가? 색깔이 너무 불길한데. 이 검붉은 수프는 혹시 독약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닌가? 사약이겠냐? 그 말을 듣고 단팥죽을 보니 확실히 색깔이 어두워 보이긴 하네. 독수프? 맛있는 단팥죽입니다. 독스프가 아니라고요. 팥빙수는 잘 드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팥빙수는 얼음이 위주였으니까. 그런데 이 팥수프는 마치 지옥의 늪 같은 인상이구나. 내가 만약 이 팥수프에 이름을 짓는다면 지옥의 늪수프라고 지었을 거야. 괜히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게 아니네요. 그런 거겠냐고. 일단 드셔보시죠, 여왕님. 김치 스프의 악몽을 떠오르는지 여왕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단팥죽을 조금만 떠먹었다. 생각보다 달구나. 그래서 단팥죽이에요. 여왕님의 취향 고려해서 설탕을 좀 더 팍팍 넣었죠. 여왕님은 호호 불면서 단팥죽을 먹었다. 먹는 모습을 지켜보니 흐뭇하다. 빙사콩, 이 요리에 관해 설명해 주겠는가? 그냥 단팥죽인데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 더 격식 있고 운치 있게. 자네의 요리를 설명하는 걸 듣고 싶어.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에이, 설마 그거 아니겠지? 여왕은 특별한 요리를 먹으면 꼭 그 후에 옆에서 가신이 그 요리의 내력에 관해 설명해 주는 걸 듣곤 했다네. 여기서도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여왕님 말은 이해했어요. 대충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단팥죽은요, 음, 단맛이 나는 팥죽이에요. 설탕을 아주 팍팍 뿌렸죠. 참 맛있겠죠? 내가 기대한 건 그런 게 아니다. 빙사콩, 이 요리에 담긴 전설 같은 걸 듣고 싶었단 말이다. 이 요리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비극이 있었던 것인가? 전 전설 따위 믿지 않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빙사콩? 예. 혹시 그냥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안 먹어. 예? 입맛이 떨어졌다. 아이 기껏 요리해줬는데. 오늘은 그냥 일찍 돌아가련다. 예? 소금 왕국에 급한 일이 떠올랐다. 여왕 된 자로서 한눈이나 팔고 있을 때가 아니지. 삐졌냐?
한눈 팔로 왔으면서. 그럼 잘 있거라 빙사공. 다음번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지. 설마 그거 이 얘기 안 해줬다고 지금 삐져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요? 여왕은 삐지지 않는다. 삐지신 것 같은데요? 여왕은 그렇게 속이 좁은 자가 아니다. 그런 건 다락방 올라가 버렸다. 삐졌구만. 속 완전 좁네. 그러면 요리 습득, 붕어빵, 빙수. 먹어줘. 짜잔. 아니 진짜 이제 레전드네 저거. 붕어 싸먹고 아니냐고 저거. 진짜인가? 나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산책해볼까요? 오늘은 여왕님과 광장에 놀러갔다. 오, 빙사공. 이곳은 광장이군. 그렇지? 예, 소금왕국에도 광장이 있나요? 당연하지. 광장은 아주 유래가 깊은 장소가 아니더냐. 아, 그렇죠. 다른 세계라고 해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니 오늘은 사형 집행 날이 아닌가 보구나. 운이 좋았어. 에? 비슷비슷하지 않았다! 그 여왕님, 이 광장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럼 사형 집행용 광장이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이 나라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저기 중앙에 있는 시설물은 단두대인 줄 알았는데. 단두대가 아니라 예술 조형물입니다만. 그렇구나. 단두대치고는 꽤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릴루브님 어서오세요. 저 뒤쪽에 있는 유리공전엔 누가 살고 있지? 에? 유리궁전이요? 여기 유리궁전 같은 거 없는데? 저기 뒤쪽에 있는 건물 말이야. 벽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 저건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 예,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일하는 장소기도 하고 궁전은 아닙니다. 여왕님은 다른 것보다 고층 건물에 신기는지 그걸 빤히 쳐다보았다. 저걸 보고 유리궁전이라 표현했구나. 한쪽 벽면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긴 하니까. 정말로 신기하구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귀족 같기도 하고 평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왕족처럼 보이기도 해. 여왕은 아직 이 세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주 오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나저나 왜 그러세요? 귀공은 괜찮은가? 이곳에 오래 서 있었더니 몸이 너무 뜨겁구나.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 덥다는 거죠? 그래. 이 세계의 태양은 왜 이리도 강렬한 것이냐. 너무 더워서 걷기가 힘들구나. 그럼 옷을 벗어! 더우면 좀 벗으시는 게... 옷을 벗으라고? 그 외투만 치워도 되겠다, 야! 예. 여왕님은 주위를 둘러본다. 빙사공, 내가 바보로 보이는가? 내가 이 세계를 잘 모른다고 나를 새치혀로 농락할 셈인가? 에? 그대는 진정 여왕이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길 바라는 것인가? 마이 갓! 네! 라니 무슨 소리야! 무시고 선식하게 말할 뻔했다. 진정해! 미친놈아. 아니요, 오해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요. 만약 여기가 소금 왕국이었다면
여왕에게 옷을 벗으라고 권한 자는 저기 저 단두대에 목이 댕강하고 잘렸을 것이야. 그니까 저거 단도대 아니라니까? 다 벗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뒤에 달고 있는 망토 같은 거나 정 불편하면 모자라도 일단 벗으시는 게 어떨까요? 모자? 예, 그 더워 보이는 털모자요. 이 모자는 함부로 벗어도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 에? 혹시 뭐 모자를 벗을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그 모자를 벗으면 혹시 다른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한다던가,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만 여왕의 모습이라던가? 그대의 상상력은 참으로 풍부하구나. 이 모자는 여왕의 격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다. 왕실의 예법상 이 모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벗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자에게 존중의 뜻을 표할 때 정도지. 그렇군요. 왕실의 예법이란 까다롭네. 근데 여왕님은 지위가 제일 아니구나. 근데 여왕님은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그럼 모자를 벗을 일이 거의 없겠군요. 거의 없지. 이제 여왕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나? 예, 유연성이 부족하고 꽉 막힌 사람이란 거 알겠습니다. 뭐? 더우면 모자를 벗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왕의 지위와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여왕님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 괜찮으세요? 간신히 뒤로 넘어지려 했던 여왕님 붙잡았다. 빙사공, 방금 그 나팔 소리는 대체 무엇인가? 저기 쳐들어온 건가? 차 경적이 계속 울린다. 보아하니 차 하나가 중간에 막혀서 뒤에도 차들이 쭉 막힌 것 같다. 여왕님이 내 품에 폭 안겼다. 나이스! 빙사공! 적군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문을 닫아라. 여긴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진정하세요. 적군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다. 나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리는데, 이 신경질적인 나팔 소리, 어딜 봐도 적의 침입을 알리는 소리가 아닌가?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저기 보세요. 차들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고 빨리 좀 가라고 경적을 빵빵 울려대는 겁니다. 여왕님은 슬금슬금 내 품에서 다시 빠져나왔다. 고작 그런 일로 나팔을 분다고? 에? 아니, 적군이 쳐들어온 게 정말 아니란 말인가? 여왕님은 다리가 풀려서 금방이라 넘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 정도로 경적이 충격이었나? 하긴 판타지 세계 사람이라면 놀랐을 수도 있겠네.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아니, 그리고 방금 나팔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나팔 소리가 동시에 여기에 울려 퍼지지 않았는가? 적군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제히 동시에 나팔을 불 수 있는가? 저 마차에 타고 있는 자들은 그럼 전령이 아니란 말인가? 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더위에 저 옷 입히고 광장을 돌아다닐 생각하는 주인공도 상당히 대단한데요? 안 벗겠다잖아! 그냥 지나가는데 저렇게 나팔을 분다고? 단지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에? 정말로 참을성이 없는 자들이구나. 여기가 소금 왕국이었으면 다 같이 단두대에 올려보냈을 거야. 왜 이렇게 다 단두대를... 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여왕님, 오늘은 그냥 들어갈까요? 그래, 근데 여왕님, 왜? 여왕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라. 모자 떨어뜨리셨는데요. 여왕님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었다. 빙사공? 그리고는 다시 멀쩡한 척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대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에? 오늘 그대가 본 모습은 꿈이다. 에? 왜 뭐 눈간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또? 그러니까 잊으란 말이다. 그대가 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헛것이다.
차 경적에 놀라서 깍 하고 넘어진 여왕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방금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빙사꽁!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설마 혹시 그런 건가 싶지만 여왕은 오늘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사형 집행장을 둘러본 거야. 알겠니? 사형 집행장 아니니까? 아, 예. 아주 부끄러웠나 보다. 근데 사형 집행장은 아닌데요. 어허, 아, 맞는가 봅니다. 맞다 해주자 그냥. 명망 높은 전통 사형 집행장을 안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나도 빙사꽁의 안내 덕분에 이 영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대로 괜찮을까? 허당기 조금 넘치는 속은 여왕님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다. 바다빙수 못해. 열어. 일단 이거 인어빙수는 없어. 이게 무슨 말이니? 야, 근데 빙수 잘 만들어놨다. 돈 벌어. 여왕님하고 마트까지 가는 거 하고 끝낼까 어쩔까? 일단 여왕님하고 마트 가는 걸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왕님을 대형마트에 데려갔다. 빙사꽁, 오늘은 대단한 축제 날인가?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 대형마트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왕님은 입구에서부터 감탄하고 있었다. 축제는 아니고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뭐? 축제도 아닌데 이렇게 먹을 것들을 요란하게 펼쳐놓는다고? 1년 내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썩으면 다 버려야 할 텐데. 아, 안 썩게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마법을 써서 썩지 않게 처리하는가? 마법이라면 마법이죠. 최첨단이라는 마법.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인데. 고작 음식을 보관하겠다고 마법을 쓰는 건 이해하기 어렵구나. 난 구석에 있는 카트를 끌고 왔다.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마차로구나.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가? 아니야. 아차, 또 무심코 대답해버렸네. 카트에 들어가면 귀여워 보일 것 같아서 무심코. 아니요, 잠깐만요. 앉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건을 넣는 바구니예요. 저쪽엔 꼬마아이가 앉아있는데. 꼬마아이만 앉을 수 있습니다. 뭐야? 까다로운 전통 풍습이구나. 알겠어. 타고 싶냐? 나는 카트를 끌면서 마트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근데 그런 거 있다. 근데 우리도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아? 약간 카트 타고 싶지 않아? 우리도 분명 어른인 거 아는데 타면 안 된다 아는데 타고 싶지 않아? 여왕님은 신기한 눈으로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이 뭔지 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진기한 박물관에 온 사람처럼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빙사꽁?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그건 프라이팬입니다. 아주 단단해 보이는 칠흑의 방패로구나.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쓰는 물건이지? 그렇습니다. 적의 투사체를 막아내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배그에서는.
또한 근접전에서 휘둘러서 둔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악명 높은 프라이팬의 전설은 아주 유명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뚝배기를 여왕님은 프라이팬 들어서 이리저리 휘둘렀다. 휘두르는 감이 아주 좋구나.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호신용 무기로 쓰면 되겠어. 농담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도구니까 그렇게 휘두르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작고 얇은 걸 요리에 쓴다고? 냄비와 착각한 게 아니냐? 나중에 요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 전 가끔 뒤에서 밀면서 점프하는데. 나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식자재를 사서 카트에 넣었다. 사실 분식집에서 쓰는 재료는 따로 구하고 있어서 마트에 올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번엔 여왕님에게 구경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나왔다. 조금이라도 이 세계에 적응하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근데 계산대로 가려고 하니 여왕님은 왠지 우물쭈물 뜸을 들이고 있다.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꾸물거리다가 뭔가를 카트에 넣었다. 소형 프라이팬. 그거 마음에 드셨어요? 절대로 무기로 쓰려는 게 아니다. 그거 절대로 무기로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로 나중에 내 뚝배기 때리는 거 아니야? 여왕은 이 세계의 요리식기구에 관심이 많을 뿐이야. 네. 결국 억지로 프라이팬까지 넣고 말았다. 여왕님 왠지 프라이팬에 꽂힌 것 같아.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 빙수까지 하고 끝냅시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열받아요. 일단은 이거 하고 이건 바로 되니까. 야, 기깔나네. 근데 여기 나온 대로만 해도 어차피 이거 실패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나? 보석빙수 화이트. 아, 이것도 돈을 해야 되네. 어차피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좋습니다. 세이브 좀 하고. 영업이 너무 빨리빨리 넘어간다. 이거 원래 그럴까? 기적의 분식집. 어우, 알량님 남자 더빙은 뭔가 네 어색해? 거슬리는 거 없이 편해요. 아, 그래요? 안 글... 보통 다른 분들이 더 글지 않나? 난 잘 모르겠네. 뭐 듣기 부담스럽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나도 이제 목소리가 어찌됐든 간에 낮은 음보다는 높은 음이 더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남자 더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 그래요? 기분해요. 약간 왜냐면은 어찌됐든 제가 목소리가 이 높은 목소리다 보니까 낮은 목소리를 했을 때 이제 약간 어거지 느낌처럼 들리면은 좀 부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남이 듣기에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좋지.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기적의 분식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하던 대로 다른 게임 하거나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정말 스타레이도 손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스타레이를 안 킨 거거든. 좋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우리 보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들 잘 자요. 안녕.